정보 전달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뭐 학부모님도 그게 들을 얘기가 아닌 거죠. 진짜로 그런 분들이 나와요. 니네 망하게 해줘? 뭐 이런 거. 얘는 잘하고 있습니다. 학원 다니는 거 즐거워하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런 학원이 실제로 재밌게 해주거든요. 공부를 안 시키고 재밌게 해줘요. 진짜 이해 못할 경우는 이게 왜 안 돼? 지금 나 눈으로도 풀겠구만. 안녕하세요. 학원왕 박준태입니다. 우리 큰애로 보자면 자퇴를 해서 스카이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내일 수능 보는데 핸드폰 갖고 나가지 말라 그래. 너한테 오는 연락이 별로 사실 생각보다 중요한 연락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저는 계속 권장을 하죠. 피처폰 써라. 요즘에 피처폰도 다 카톡까지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안 생긴다. 그래, 니네가 봐야 될 쇼츠, 릴스, 틱톡 여기서 니네가 인생에서 죽어도 얻어야 될 교훈을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실제로 바꾼 애들도 있고 고등학교 3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실제로 집중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알람에 민감하지 않고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수업 전에 사실은 아이들 스크린 타임도 계속 확인해요. 얼마나 썼어? 4시간 이거 안 돼. 오늘 좀 한 3시간 정도 꺼두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권면들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수업 때마다 아이들 스크린 타임 많이 챙기는 편이에요. 제가 요즘 보니까 성인들도 봐도 스크린 타임 3시간이면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나이스. 근데 애들이 3시간을 본다는 건 되게 충격적인 게 학교에서 4-5시까지 묶여 있잖아요. 아침 9시부터. 스크린 타임이 3시간이 걸리는 순간 걔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스크린 타임이 3시간이 걸리면 뭐래요? 그래서 3시간 동안 핸드폰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고 5시에 퇴근해서 3시간 봐도 8시고 저녁 먹고 학원 갔다 오면 그날 끝이에요. 그럼 밤에 또 본다고요. 저는 중학교 평균은 5-6시간이라고 봐요. 제가 그냥 검토를 한 결과 말 다 했죠. 부모님이 체크하기엔 그렇고 학원에다 저는 부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떤 앱을 많이 쓰고 어떻게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스크린 타임 하나면은 다 분석이 가능한 거죠.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이 선생님을 좋아해야 되고 공부에 습관이 들어야 되고 공부라는 거에 애들이 적응을 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못했던 애들한테는 항상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학원 재밌니? 그러니까 재미를 드리고 선생님이 좋아지면 그럼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어요. 또 학원 한 3개월 보내고 아니 학원 보냈는데 성적이 왜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만두시면 아니에요. 여태껏 안 한 게 그게 빨리 따라잡는 게 너무 이상하지. 천천히 준비시켜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줘야죠.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게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루 이틀에 됩니까? 학원을 재밌게 다니고 있으면 되고 학원에서 핸드폰 안 하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집중력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오면은 그거부터 물어봐요. 한 일주일, 2주 보면 학원 재밌어? 다닐만 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아이가 뭔가 잘해서 좋은 뉴스를 전달해 줄 때는 꼭 하고 아이가 조금 안 좋아질 때는 한 2-3번 참았다가 하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편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머니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 학원에 맡길지 안 맡길지도 조금 더 편하게 결정하실 거고 우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맡길 거냐 안 맡길 거냐도 결정이 될 거고 가감없이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거 해요. 뭐 가끔은 어디 놀러 가고 싶을 때 있으면 선생님 오늘 제가 학원을 뭐 친구 생일 파티 때문에 안 가야 되는데 부모님은 모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이번 한 번은 넘어갈 테니까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부모님 허락받고 와라. 근데 또 해요. 2번째야. 그럼 전 전화해요. 저번에 한 번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이랑 트러블 생기지 말라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애가 계속 이러는 것 같아서 부모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다시 생일 파티 가라 그러고 아니면은 정리를 하죠. 안 좋은 얘기일수록 오히려 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60% 얘기하면은 나머지 40%의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안 좋은 습관에 대한. 그러니까는 안 좋은 건 오히려 다 얘기하죠. 그 대신 칭찬할 일 있으면 칭찬을 또 극단적으로 또 잘해주면 되니까. 아, 얘처럼 공부하면 뭐 1등급 못하면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 될 수준이에요. 그런 식의 극찬의 표현들. 사람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심은 느껴져요. 한 번 할 때 몰라도 2번 할 때 알고 3번 할 때 알면 아이를 진심으로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정보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이를 진심으로 느끼고 이 아이를 잘 만들어 보고 싶고 이 아이의 성적을 올리고 싶고 하는 진심이 전달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죠. 달고 쓰고를 섞어서 해야죠. 근데 학원이 작은 원장님이면 작은 원장님일수록 단 얘기만 많이 하죠. 초등부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얘를 부모님들이 실제로 판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예 안 좋은 애들 아니면 단원평가 100점이야. 이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인데 부모님들은 그거 100점 맞으면 막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이의 장단점을 고루고루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집에서도 어떻게 관리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정보 전달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뭐 부모님도 그게 들을 얘기가 아닌 거죠. 이 학원이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탕발림하면은 몇 년 다니게 할 수 있는데 결국 그 학원의 신뢰도는 점차 떨어지지 않을까. 진실하게 대처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야지. 컨셉을 뭐 얘는 잘하고 있습니다. 학원 다니는 거 즐거워하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런 학원이 실제로 재밌게 해주거든요. 공부를 안 시키고 재밌게 해줘요. 초등학생 그렇게 사탕만 계속 발라주면은 학부모님들이 정확히 얘 학력 수준을 인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정직, 정확, 진심,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다. 모르는데 과도한 간섭을 하면 안 되죠. 알아서 대화를 하는 건 오히려 아이가 공부를 하는 방향성에 유리한 것 같은데 어떤 천재도 한국 입시제도의 다양성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부모님들이 진짜 이해 못할 경우 이게 왜 안 돼? 지금 나 눈으로도 풀겠구만. 이제 그러면 이제 애는 손상이 가죠. 데미지가. 어렸을 때 잘했다고 라떼 이야기 많이 하지 마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들. 근데 아이들도 학원에서 어쨌든 좀 정보를 받아들이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게 잘못된 정보라는 걸 애들은 알아요. 그럼 오히려 부모님한테 실망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하지만 여관 역할 잘하시고 은행 역할 잘하시면 아이들과 20살 넘어서 행복한 미래를 찾을 수 있어요. 다시. 조금 청소년기에는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을 그냥 판단을 해보면 되는 거지. 사실은 교육청 규정이 있는데 교육청 규정대로 되질 않죠.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이 있는데 일할 계산으로 치면 어긋나는 계산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한 달에 2분의 1 이상 수강하면은 환불을 안 해줘도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열흘 남아도 달라 그래요. 규정 들이밀어도 달라 그래요. 동네 학원에서 이러면 내가 니네 학원 소문 안 좋게 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지점에서 옆에 미술학 원장님인데 애를 보냈어요. 근데 열흘 남았는데 돈을 환불해달라 그랬대요. 아시지 않냐 이거 규정.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냥 해봤다요. 걸리면 받고 안 걸리면 안 받는 거니까 규정을 어긴 것도 동네 학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거든요. 뭐 맘카페 올리겠다 뭐 많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가 어떤 선생님이 애한테 욕을 했다는 거야. 책을 이렇게 주면서 야 저 뒤에 애한테 전달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싫어요 한 거야. 애가 5학년짜리인데 좀 해라 이렇게 한 거야. 선생님 욕했어요. 애가 엄마한테 일릴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일러 이렇게 한 거야. 실제로 일렀어요. 나는 그런 폭력적인 교사한테 학원을 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다녔던 전액을 환불을 해달래. 6개월 걸 다 환불해달래.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막 맘카페 올려가지고 저 막 인격 파탄자 되기도 하고 막 이랬었었는데 잘 해결됐어요. 선생님이 뭐나 실수했는데 갑자기 다녔던 거 다 내놔. 내가 다닌 세월이 억울해. 그런 선생님한테 우리 애를 맡겼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있긴 하죠. 가끔. 그런 맘카페가 발달한 동네는 진짜로 그런 분들이 나와요. 니네 망하게 해줘? 뭐 이런 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찍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